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타임 M10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지가 없네요. 그죠?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니까 우리 시장 급락. 그죠? 우리 시장은 선진 시장이 아니죠. 그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사실 지난주 일요일에 여야 금투세와 관련돼서 국민의힘 대표와 민주당 대표가 만났죠. 불발이 됐습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당근책, 이 부분을 야권이 꺼냈죠. 사실 아직은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당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이 그죠? 금투세 보완 후 시행, 요 민주당안과 관련된 일부 내용을 패키지법으로 보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로 해외 주식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 사실 그죠?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내용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죠? 해외 투자를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장에서 해외로 이전하는 흐름이 강한데, 이 부분까지 또 하게 되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국장은 도대체. 그죠? 자, 기본공제 5천만 원을 1억 원으로, 손실이율 공제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ISA 연납입금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그죠? 그리고 수익 전액 비과세 및 해외 주식 투자 허용하고, 그리고 원천 징수 방식을 연 1회 확정 신고로 바꾸고, 그리고 배우자나 부양가족 기본공제 시 금투소득 배제하고,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소득액서 금투소득 제외하고, 이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힘들다. 그랬다니까 이 부분만 살짝 보완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괜찮아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 금투세를 시행하려고 했던 부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그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거래세를 폐지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아까처럼 저런 보완책을 실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수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세수 증대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자금, 큰 손들은 이탈하게 만들고 해외로 나가게 만들고 국장은 빠그라지게 만들고. 자, 8월 달, 그죠? 오늘 급락한 글로벌 시장 빼고 8월 5일 날, 그죠? 알고리즘 매매에 의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때 급락했었죠. 그때 그 8월 달 증시에 홍콩, 스페인, 그리고 다우지수, 나스닥 다 플러스인데 우리 시장하고 저 별 볼 일 없는 중국하고만 마이너스입니다. 8월 말까지만, 8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항상 어린 시장입니다.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한 달 동안 삼성전자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 세계 100대 상장사 중에서 꼴찌입니다. 자, 시장이 어제 요 부분 있죠? 그죠? 이 ISA와 관련된 기사가 오후장에 계속 나오니까 우리 시장이 코스닥부터 하락으로 확 돌았죠. 그죠? 민감하다는 겁니다. 금투세와 관련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당근책까지 꺼내들면서 세수 증대가 아닌 세수가 감소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까? 도대체 이것 때문 아니에요? 그죠? 사모펀드와 관련된 세 부분에 있어서의 감세 부분은 왜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죠? 민주당 내에 이소영 국회의원조차도 금투세와 관련돼서 왜 토론을 안 하냐 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1,400만 개인 투자가의 과세와 연관된 부분이 한 야당의 한두 명 그 논리로 진행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과세는 선진국 따라가자고 하면서 정치나 주식시장은 후진국인 대한민국이 아쉽습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돌직구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을 단위로 봤을 때 주식시장에서 수익률이 가장 안 좋은 달이 9월 달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8월, 9월 이 7, 8, 9로 넘어가게 되면 시장이 좀 흔들거리죠. 그러다가 10월, 11월, 12월 연말 연초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이고 그러다가 2월 달이 또 약세를 보이고 요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의 9월 모습도 다우, S&P, 나스닥 다 마이너스권을 보이는 게 계절적인 흐름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자, 요런 부분도 놓여져 있었는데 어제 8월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7월 달에 46.8이었어요. 그리고 8월 달 47.5를 예상을 했는데 47.2. 물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 연속 50을 하회하면서 경기 위축 우려가 진행을 됐죠. 자, 그런데 그 하락, 그죠? 예상보다 0.3% 낮은 수치가 나온 것 치고는 나스닥이 3.26% 급락을 하고, 그죠? 그 쉽게 도미노가 돼서 아시아 증시, 코스닥 3.5% 이상, 그리고 대만, 일본 4%대 하락. 좀 심하죠. 그죠? 자,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락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참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비농업자 취업자 수, 그죠? 이제 금요일 날 9월 6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럴 때 여기서 왜 지난번에 우리가 8월 5일 날 그죠? 블랙 먼데이라고 할 만큼 주시장이 쏟아진 급락이 나왔을 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 그리고 알고리즘 매매 그런 부분들 중에 가장 핵심이었던 부분이 ISM 제조업 지수 쇼크와 이 비농업자 취업자 수의 급감이었죠. 그죠? 사실 8월 부분에 있어서의 신규 고용은 예상이 16만 명에서 16만 5천 명. 그래서 7월 달 11만 4천 명보다는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죠? 8월 달에 한번 이런 수치로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ISM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나오니까 이 비농업 부분의 고용도 안 좋게 나오고 그런 흐름이 진행되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라고 하는 발작이 어제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에 진행됐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9% 급락을 하면서 반도체 지수가 7%가 넘는 급락을 보였던 겁니다. 자, 이미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죠? 골드만삭스의 2분기 헤지펀드 보유 주식 현황을 보니까 그죠? 대부분 이 매그니피센트 7 기술주, 그죠? 대장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쪽에 비중을 줄이고 있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9월 달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계절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는데 특히 미국 시장은 법인세 납부라든지 유대교 신년, 속죄일 휴일, 펀드부 클로징 이런 수급적인 요인이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는 미국 시장이 경기가 소폭 둔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야기를 했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이 회색입니다. 2012년부터 계속 50을 중심으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가 2023년, 2024년은 전체적으로 50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ISM 제조업 지수가. 뭐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 그죠? 물론 6, 7월보다 내려온 건 분명해요. 그러나 1년 전보다 그죠? 급격하게 내려온 부분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미국의 GDP 성장률은 그죠? ISM 제조업 지수가 이 바닥권 그죠? 50 이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 4분기 3.0% 그죠? 그리고 3, 4분기 지금 하향해서 2%대 성장률. 그러니까 GDP 성장률과 ISM 제조업 지수 간의 괴리가 여느 때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미국 경제 및 산업 패러다임,
즉 디지털 경제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산업 비중 및 역할이 한층 강화되는 부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ISM 제조업 경기 지수가 좋아서 미국 시장이 올랐던 것이 아니다. 그죠?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 그중에 핵심인 AI와 연관된 부분이 설비 투자를 계속을 하고 그와 연관된 엔비디아 비롯한 기술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끈 겁니다.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수가 큰 역할을 한 건 아니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 대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에 성장을 받쳐주던 부분이 미국의 설비 투자입니다. 그 설비 투자가 둔화가 예상된다는 부분이 오히려 하락의 흐름을 강하게 갖고 간 거죠. 자, 지금 설비 투자 선행 지표인 핵심 자본재 수주 부분에 있어서 전년비로 보게 되면 계속 내려오고 있죠. 그죠? 설비 투자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대선 앞두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될지 트럼프가 될지 단언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공개적인 여론조사 부분은 해리스가 4% 정도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지만 경합주 흐름에 있어서는 대등하기 때문에 그죠? 누가 될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9월 10일 그죠? 토론회 이후에 조금 판가름이 나겠죠. 그러면 민주당이 될지 트럼프가 될지 그에 따른 정책적 흐름이 틀린 상황에서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과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 주요 빅테크 기업의 카펙스 전망 부분, 그죠? 이 지출과 설비 투자와 관련된 성장률이 점차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흐름이 나오니까 SK하이닉스 올해 상반기에 4조 원을 매수를 했는데 그죠? 7, 8월 두 달 동안에 3조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뭐예요? 외국인 매수와 연관돼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흐름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그죠? AI 투자와 연관돼서 계속 상승을 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대선을 앞두고 실질적으로 트럼프 부통령 부부는 빅테크 규제 그리고 해리스 대통령 후보는 뭐예요? 법인세 인상 그리고 그 속에서 뭐예요? 미차익 실현 자본에도 과세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정책적 불확실성 그런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3, 4분기는 그리고 4, 4분기 11월 5일 대선 확정되기 전까지는 투자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설비 투자의 감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주가의 약세를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기준금리 인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금리를 인하한다고 제조업 지표가 바로 저점을 찍는 게 아니라 금리를 인하하고 나서 약 4개월 이상의 시차가 발생을 한다. 그죠? 4개월 이후에 제조업 지표가 저점을 찍는다. 그러면 이번에 9월 금리 인하를 하고 11월 금리 인하를 하면서 4개월이면 언제입니까? 내년 1, 4분기잖아요. 그죠? 그때서 가야 ISM 제조업 지수도 저점을 찍게 되는 거고 11월 달까지는 미국 기업들이 투자가 줄어들 거고 그러면 뭡니까? 3, 4분기, 4, 4분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이 부분이 다소 주춤거릴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이 기술주의 약세를 갖고 오게 되는 거고 그 기술주의 약세 흐름 부분이 미국 시장의 발목을 잡는 흐름 부분을 진행을 하는 거죠. 지금 파란색 미 국방 자본재 신규 주문도 줄어들고 있고 컴퓨터 전자장비 출하 그죠? 이 회색 부분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도 내려오고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기술주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기술주만이겠습니까? 그죠? 반도체, 자본재인 반도체 그리고 우리가 대미로 수출하는 뭡니까? 중간재
이런 대부분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제조업 경기가 회복이 돼야 미국 기술주가 주도주로 복귀할 수 있다. 그죠? 그 흐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 4분기에서 4, 4분기로 넘어가는 이 시점은 반도체, 기술주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그죠? 그 이연된 투자가 제대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을 기대한 그 다음에, 대선의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술주, 반도체 쪽을 지금은 주도주로 보실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고, 오히려 이쪽은 연말까지는 반등 시 매도 관점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또 하나, 애플이, 그죠? 아이폰 16을 공개하려고 하는 날, 9월 10일 날, 이 화웨이가 3단 폴더블 폰을 공개 예고를 했죠. 그죠? 공상과학을 현실로 기대감 만땅으로 지금 그걸 했는데 사실 애플을 겨냥한 거죠. 그래서 사실 어제부터 LG 이노텍이 급락을 하잖아요. 그죠? 3단 폴더블 폰. 우리나라도 못한 걸. 그죠? 삼성전자 뺏기던 화웨이가 3단 폴더블 폰을 출시한다라고 하면서 시선을 끄니까 애플 밸류체인인 LG 이노텍부터 시작을 해서 어제 박살이 나면서 가전 쪽 그리고 IT 쪽이 약세를 보이고 전체적인 부분이 지금 그렇게 IT 반도체가 약세 흐름을 갖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대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그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얻으려면 9월 10일 그죠? 양자 첫 TV 토론 이래야 거기에서 우위가 좀 정해지지 않겠느냐. 그죠? 그런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8월 수출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7월보다는 소폭 미약한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8월 수출로 보게 되면 뭡니까?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컨센서스는 12.6%였어요. 컨센서스보다 미달됐다는 거죠.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하반기 미국의 수출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 중국은 이미 줄어들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러니까 수출에 대한 부담이 있고 거기에 반도체가 좋다 막 이야기를 하는데 잘 보시면 반도체 7월 달에 전년 동기 대비 50.2%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8월 달에 38.8% 증가에 그쳤어요. 그죠? 증가를 하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엔비디아가 2, 4분기 실적이 안 좋았나요? 실적 좋았잖아요. 그러나 실적이 좋은 증가율이 감소되면서부터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그죠? 증가를 했지만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국 수출이 15개월 연속 흑자 내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서 대미 수출로 보게 되면 6월 달에 17.7%, 7월 달에 9.3%, 8월 달에 11.1% 조금 주춤하죠. 왜? 4, 5월 달에 24%까지 올라갔었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지금 감소, 내려오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죠? EU 수출은 마이너스를 계속 기록하다가 8월 달에 조금 회복을 한 부분, 그 정도고, 일본도, 그리고 중국도, 그죠? 그렇게 의미 있는 흐름이 아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속에서 국가별, 지역별 수출 흐름을 보게 되면, 7월 파란색, 8월 회색입니다. 7월보다 파란색보다 8월이 회색이 더 증가한 부분은 중남미, 그리고 러시아, 그죠? EU 정도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7월 달보다 8월 달이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왜? 비중이 높은 쪽 국가 부분은 다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에 있어서의 부담이 느껴지는 거죠. 그죠? 자, 주력 수출 제품의 품목별 수출 증감률을 보더라도 컴퓨터나 선박, 이쪽은 7월보다 8월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외의 부분은 대부분 안 좋은 상황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잖아요. 그죠? 아까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반도체가 그죠? 2023년 8월, 9월 마이너스 20%씩 진행되다가 쭉 올라와서 그죠? 1월 달에 66.7%까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다가 그죠? 내려오고 있다는 게 쭉 보여지잖아요. 그죠? 자, 거기에 구경제, 요 파란색 부분은 구경제. 구경제라 하면 석유, 철강, 자동차, 기계, 이런 쪽을 이야기를 하는데 요 부분도 지금 내려오고 있고, 그죠? IT, 회색 쪽, 요 부분이 AI 쪽 IT는 괜찮은데, 그죠? 반도체나 무선통신, 컴퓨터 그나마 버텨주고 있는데 조금 내려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BAI 요 노란색 부분은 뭡니까? 가전과 디스플레이 현저하게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수출 품목별로 더 자세한 세부 품목별로 접근을 하게 되면 좀 더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후에 그죠? 요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 시간 동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조금 더 대미 수출주 그죠? 지금 전력기기라든지 그죠? 그 외에 음식료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그죠? 주선이라든지 이 수출을 위주로 했었던 주도 섹터들이 다 주춤하고 있어요. 그죠? 그 이유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미 수출의 부분이 다소 주춤해지고 있다라는 걸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설비 투자와 관련돼서. 그죠? 지금 그런 가운데에서도 대만의 대미 수출 부분은 파란색. 그죠? 월등하게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의 대미국 수출은 주춤하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출주가 수출이 많아져야 그죠? 그래야 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한국과 대만의 총 수출 중 미국 수출 비중 추이도 대만은 30%대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20%대 근처에서 지금 밑으로 하향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를 감안하면 잘 나가던 수출주도 다소 주춤할 수밖에 없는 여건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의 설비 투자나 투자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경기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거고 연착륙, 경기 둔화 흐름 부분을 일정 정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죠? 자, 거기서 우리 시장으로 미국의 명목 소비나 미국의 명목 투자를 봤었을 때 예전에는 그죠? 우리 시장에 있어서 자본재나 그리고 중간재나 소비재 다 미국 시장의 영향력이 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죠? 지금은 자본재, 반도체나 그리고 중간재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재 소재 같은 부분, 화학, 철강 이런 쪽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소비재 쪽도 반응을 하지요. 그 소비재 쪽에 내구 소비재 쪽인 자동차나 이런 쪽 부분은 단가가 비싸니까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화장품, 비내구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그 영향을 적게 받아요. 그런데 화장품도 조정받는다? 예, 조정받을 수 있죠. 그죠? 시장이 하락하면 밸류를 낮게 주니까 그 부분이지. 그죠? 화장품이 대미 수출 쪽 라인에서 수출의 증감은 가장 확실하다. 그러면 그 부분은 시장 점유율 확대나 구조적 투자가 진행되는 섹터 부분은 이 약세 흐름에서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시간이 다 됐는데 요거에서 하나 볼 부분이 13일 날 그죠? 코스피 코스닥 시총 규모별 지수와 KRS BBI 지수 등 정기 변경을 하는데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하는 쪽, 그죠?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 쪽이 좋다라는 이야기고 포스코 피처엠이 편입 가능성, BBIG. 그래서 포스코 피처엠이 요새 강하다는 겁니다. 자, 시간이 다 됐네요. 그죠? 잠시 후에 6시부터 여러분들에게 수출과 연관돼서 그죠? 섹터별 전략, 시장 흐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공략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